네, 반갑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뭔가 조금 살짝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살짝 마감 시점에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변동성,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외국인 수급은 일단 그래도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아쉬운 감은 우리가 떨쳐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급, 그리고 시장이 일단 올랐다는 거, 여기에 이제 위안을 좀 삼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주말로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벤트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도 시장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세,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회복되는 그런 포인트들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일단 상황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0.6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렸죠. 이게 마지막에 좀 밀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3164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인 동향에서의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의 어떤 그런 마지막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분봉을 잠깐 보면은 마지막에 좀 떨어졌죠. 2시부터 좀 떨어진 모습.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시장을 조금 가라앉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내려온 거 전부 다 반납시켰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살짝 서 있는 정도의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저항대 넘어섰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같이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내일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보더라도 내일 상승하면 이제 1050포인트가 저항선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32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저항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내일 또 올라서 조정받는 것보다 내일 살짝 옆으로 서고 마지막까지 해서 주말장까지 올려주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일단은 시장 추세는 쌍바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옆으로 조금 서서 가는, 조금 시간적인 타이밍을 두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상승보다는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것이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금융투자는 5,800억 순매수입니다. 많이 사다가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조금 팔았어요. 이 부분이 아마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 들어간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살짝 순매도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얘네들 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도 되는데, 오늘은 투신 쪽 매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신 쪽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개인들이 1조 원을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1조 원 팔아치웠다는 것은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나 주식 못 해먹겠다, 니들이 좀 해줘라, 투자 신탁에다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서 투신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투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형주 위주의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리기 때문에 투신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그런 흐름들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기관과 개인들은 다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 매수를 들어간 이유들은 종목들 별로 보면 이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팔아먹은 종목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기 재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코스닥 종목들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전체적으로 좀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현황 잠깐 볼게요. 업종별 현황 보시면은 서비스업 역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을 거고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매도가 없었습니다. 화학 쪽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특이사항 없었고요. 철강금속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매도가 좀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큰 낙폭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가 단연코 1등입니다. 지금 금융투자, 외국인 매수가 잔뜩 들어왔고요. 개인들이 좀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수 상황에서의 어떤 매도 포인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살짝 올라섰다가 약간 애매한 상황을 보이게 되면 개인들은 막 집어 던지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주에서 5,600억 갖다 던졌다.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해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뺏겼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매매 동향을 보시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집중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외국인들 서비스 쪽에 매도를 많이 한 부분들 보게 되시면 카카오 쪽에 매도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이 받았겠죠? 뭐 기관이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갔을 거다. 근데 이거 받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 반등이 찔끔 나온다 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네이버도 같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자, 카카오뱅크 오늘 7%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좀 올려보자 이런 식인데 다시 추세를 끌고 나갈 건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금융주 쪽의 움직임들 보면은 괜찮은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현재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크래프톤도 5%대 올라왔어. 오늘 이런 종목도 올라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내려갔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8일 이후로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추석 연휴 이후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 나오면 이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단기적 데드크로스, 그렇다면 조정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혹 해서 들어가실 만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 일단 물량 나오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조금 올라왔는데 뭐 여기에 속아 넘어가실 분 안 계실 것 같고요. 반등 조금 나오더라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60만원대 아래쪽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가 된 이후에 대응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대한항공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죠. 자, 항공주들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아까 방송 중에도 이제 아시아나항공 10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뭐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올해 안에 이제 항공에 대한 업계, 이 항공 업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후에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행주 같은 경우도 괜찮았죠. 뭐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는 오늘 9%대 상승이고요. 모두투어도 5%대 상승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뭐 그다음에 여행주, 뭐 호텔주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상승한 모습, 소비 관련주들 다 올라간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도 지금 보면은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휴대폰 판매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 이런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오늘 3%대 상승.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뭐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J, CGV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이제 템포를 죽여가지고 한 턴 정도 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5일선만 치고 올라간 부분이라서
완벽한 골든크로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포지션이 잘 정리가 되면 그 시점에서 접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면은요, 뭐 크게 문제 없죠? HLB만 지금 좀 내려간 모습. HLB는 지금 이 6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데드크로스 나와서 더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000원, 57,000원대 지지라인인데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떨어지게 되면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아침에 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천보 이런 종목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계 많이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먼저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1600억 샀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도였어요.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카카오 매수가 좀 있었네요. 얘네들이 좀 사가지고 올렸군요. 카카오도 이제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식이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버스 다 갖다 팔았네요. 네, 그 다음에 SDI 순 매수 있었고요. 대한항공 매수 있었고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가 노리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뭐 연기금은 특별한 거 없었을 테니까 볼 거 없겠고, 투신 쪽이 지금 삼성전자 위메이드가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26%대. 아, 이 수익 엄청나네요. 그래서 뭐 무상증자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100% 넘는 수익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투신 쪽에서 삼성전자, 위메이드, SK 하이닉스,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오늘 올라온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늘 투신 쪽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다. 대부시스터즈도 오늘 반등을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약간 불안하죠. 물량 나와서 아마도 오늘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넘어가면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조금 샀죠. 근데 많지 않아요. 물량이 590억. 네. 아침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들어온 물량이 전부 다일 텐데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400억. 삼성전자에 일단 집중을 많이 한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좀 떨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금 기관도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누가 파는 거죠? 개인이 파는 거죠. 개인들 물량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 물량에 대한 포인트. 자, 60일이니까 아마도 3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들까지도 다 갖다 던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78,000원 근처에서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 물량에 대한 어떤 손바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형태로 갑니다. 자, 효성첨단소재도 오늘 9%대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나타나는데 계속 가네요. 네,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것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친환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긍정적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항공, SDI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2,300억 순매도 엄청 떨어졌죠.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힘이 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저 정도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공매도라든지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 그런 자리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퍼시픽도 현재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저점을 잡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뭐 화장품에 대한 어떤 업황 개선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꾹 하고 떨어지게 되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직은 접근하실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 걱정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다시 떨어질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유지만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기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냥 유지만 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키워나가는 데 주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단속하셔가지고 홀딩 유지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만 잘 하셔도 되는 장이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잘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